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채널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우리 군에서 피해를 입으신 예비역 병장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분을 실제로 모시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지금 우리 군의 피해자 보상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 우리 예비역 병장님께서 받으실 수 있던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최 예비역 병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입대해서 22년 10월 달에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다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대전수 훈련이라고 단독군장을 하고 저희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KH-179라고 화포가 있는데, 그 고저를 담당하는 그 핸들이 있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놓고 이제 손에 뗐는데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팔을 부상당하게 되었습니다. 팔을 어디에 가격을 당하신 거예요? 전완부에 요골과 척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탄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장비에 부딪힌 건가요? 장비에 부딪힌 겁니다. 장비에 내가 부딪힌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었었는데 그게 잡히지 않아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떨어진 거군요. 네, 원래 멈춰야 하는 것이 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원래는 이렇게 고정이 돼야 돼. 브레이크가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게 하도 장비가 오래돼서 이걸 이거 뭐 아무거나 됐던 거 네, 문제가 네. 생겨서 문제가 분명 나는 제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 팔을 가격을 해서 요골이 네, 네. 부러진 거군요. 네. 그래도 이제 치료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뒤로 이제 군병원 대전병원에 먼저 응급실에 갔다가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수술 이제 하고 나서 군병원에서 이제 입원해 있다가 전역하게 되었고, 1년 뒤에 이제 철심 제거 수술하게 됐습니다. 의병 전역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검사도 안 받았고, 근데 이제 제가 전역이 그렇게 크게 남지도 않고 심사를 보려면 뼈가 뭐 다시 붙어야 된다, 군병원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기부스 한 상태로 전역을 하신 거예요? 기부스는 네, 한 상태로 풀고 이제 전역했습니다. 핀이 박혀 있는 상태로? 그럼 병장 때 다치신 거죠? 네, 상병 6호봉 때 이제. 병장 진급하기 전에? 네네. 그러면은 의병 전역을 하려고 했는데 만기 전역이 얼마 남은 상태였던 겁니까? 그때 이제 다치고 나서 제가 7월 달인가 8월 달에 수도병원 가서 물어봤는데, 다친 직후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고 뭐 그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아마 6개월 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되니 그때 와서 다시 의병 전역을 신청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치고 나서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그렇죠. 당장 심사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후 전역하고 나서 또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과정에서 어떤 좀 불만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마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나도 군에서 이렇게 다치고 힘들었는데 왜 나는 이러한 보상이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리시면서 그게 이후에 이제 좀 화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전역하고 이태원이 얼마 안 돼서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은 뭐 병원비 지원은 전부 해주고 보상도 주는데, 나는 뭐 수술도 어쨌든 민간병원에서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민간에서 돈 받고 일하다 다쳐도 이게 사실 다 보상이 되는데, 국방의 의무라고 뭐 대안에 권하라고 데리고 가서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다쳤는데도 진짜 아무런 보상이 없으니까 버려진 게 아닌가 나라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치료는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흉터가 좀 남아있거나 뭐 그런 거? 네, 흉터 남아있고 이제 통증이 뭐 조금씩 남아있는 상태라 평생 조금씩은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럼 철심을 받고 철심 제거 수술은 보통 1년 뒤에 하잖아요. 네. 지금 제거 수술 하셨나요? 제거는 했습니다. 제거 수술 비용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전부 제 돈으로. 제거 수술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그때 이제 제거 수술로는 250 들었고, 제가 또 흉터가 크게 남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그거는 이제 성형해서, 그건 비급여니까 제 사비로 또 1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 지금 찢으신 건가요? 보여드리면 아이고. 여기 이 정도랑 아유. 이제 반대쪽 아이고. 여기. 지금 봤을 때 딱 이 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서 상처 나가도 될까요? 네. 네네. 아우, 두 군데가 그랬구나. 완전 두 개의 뼈가 다 부러진 거네요? 네. 팔이 딱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부러졌구나. 아우. 그때 여기 뼈가 튀어나오기 직전이었어가지고. 근데 저거는 너무 흉이 매우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게? 양쪽이 다. 양쪽이다. 그러니까 전처럼 안쪽이니까 안 보이는데 바깥쪽까지 있으니까. 우리 행정사님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사건만 보셨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군 병원에서 진료비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 병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료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아주대병원으로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응급이었냐 아니면 수도통합병원의 진료 범위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이 진료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병원에 있을 때 너 군병원에서 수술할래? 아니면 민간병원을 갈래요? 그러면 저 정도 다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민간병원 보내줘. 부모 내가 부모여도 그렇죠. 민간병원 보내줘.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동의를 한 거예요. 민간병원에 갔다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민간병원 치료비는 군에서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도. 네, 네, 일절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일절이요? 네. 그뭐 그거 딱 퍼센티지도 정해져 예, 있는 예, 게 아니고요. 예,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응급이었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군병원의 치료 범위를 넘었냐 거기에 더해서 수술을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없어서 이거는 민간병원 빨리 가봐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군병원에서 민간병원 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군의관이 응급으로 뺀 다음에 그걸 갖춰 나중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은 군병원의 치료 범위를 넘었거나 응급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빼서 이건 우리가 치료비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예 안내를 안 했고 그때 당시에 급하니까 민간병원 가겠다 하면 그래 네가 동의했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내가 다 돈을 내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대부분이 본인들이 실비보험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내가 나가서 나는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나가시는 경우도 좀 있을 거라고. 그렇죠. 많죠.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나이 때는 다 실비보험을 어려서부터 태아보험을 들어놓으니까 야 지금 이거 여기서 하지 말고 빨리 너 팔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생활을 하려면 빨리 큰 병원 가자 그래서 큰 병원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최 병장님께서 다치고 나서 우리가 매일 얘기했던 장애보상금 이 장애보상금의 수혜 대상자는 맞죠. 수혜 대상자는 맞는데 그러면 이분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에 들어갔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걸 여기에 대한 골절은 아예 장애 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골이 만약에 이게 가관절이라고 그래서 관절처럼 이렇게 헐렁헐렁 거릴 경우에만 보상 등급이 딱 책정이 돼 있고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십자인대 파열돼도 부담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예 군의 지금 체계상에서는 되게 민간 거보다는 되게 타이트하고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는 14등급에서 1급부터 14등급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9%부터 해가지고 52%까지 연금 아니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법에는. 군병원은 4등급으로 딱 나누니까. 아 민간 같은 경우는 산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거죠? 그쵸. 산재는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니까 폭이 넓어요. 폭이 넓고 낮은 금액의 보상이라도 있는데 네. 군은 정말 극명한 정말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그렇죠. 그 정도가 돼야 네. 된다는 거죠. 네. 후유장애가 확실하게 남는 사람에 한해서만 대부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폭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러진 걸로는 부담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신청 대상자는 되거든요. 근데 국가유공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을 받느냐? 여기 나와 있죠. 보험병원 50% 감면밖에 없었습니다. 아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역하자마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셔서 국가유공자 요건이 되셨다고 하면 이거 핀제거 수술을 할 때 아까 250만 원 정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반절 한 12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보험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병원 아니면 위탁병원. 보험병원이 지정해 주. 네, 그렇죠. 그래서 50% 감면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딱 하나였어요. 그냥 뭐 유명무실한. 그죠, 유명무실하죠. 근데 이것도 누군가 안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딱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팔이 다친 것도 장비에 의해서 팔이 부러진 거고. 그렇죠. 부러진 거에 대해서 내가 수술을 병원을 선택한 것까지 내가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거기까지는 선택의 범위였고 응급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군의 입장도 이해는 하겠는데 결국은 이 흉터는 남았고 내가 군에 오지 않았으면 저 흉터가 안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군에 오지 않았으면 핀을 제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최소한 저것까지도 우리가 안내를 해준다거나 저것까지도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흉터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2019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2020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의무복무자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 그게 113억인가 그거였어요. 국방예산에. 113억밖에 안 해요? 네. 아니 국군의 날 하루 하는데 얼마 쓰는 줄 아세요? 그때 50매덕 쓴다고. 95억. 그러니까요. 그 90억이면 여기 있는 최병장님 단체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113억밖에 안 되는 주. 네네네. 그때 또 줄어가지고 100억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대죠. 그냥 100억대예요. 100억대였는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했으면 지금 최병장님이 딱 수혜자예요. 2020년도니까. 2022년도니까.
그죠? 전역이 또 때마침 이태원 참사가 있던 때였어요. 그럼 2021년도에 군에 갔으면 2020년도에 시행을 했으면 수혜자죠. 만약에 보험이 되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아마 보험이 이제 예를 들어 상해 의료비 지원 3천만 원 뭐 했고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후유장애 진단금 뭐 얼마 주는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일반 보험처럼? 그렇죠. 군에 근데 그러면 군 전역하고 나면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전역하고 1년까지 해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간부들이 맞춤형 단체보험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전역하고 1년 안에까지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자고 했는데 100억이 없답니다. 국방 예산. 그게 이건 문제죠. 진짜 문제가 있네요. 빨리 저렇게 아까 흉터를 보니까 저 흉터가 보통 흉터가 아닌데 그렇죠. 또 살성이 좀 하얘져가지고 좀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까맸으면 덜 티 났을 텐데 살성이 저래서 이거 많이 좀 반팔을 여름에 좀 많이 입기 어렵겠네요. 네, 반팔 아무래도 흉터 때문에 저도 보기 싫고 남들도 보면 또 계속 물어보고 하면 스트레스고 그래서 여름에 좀 반팔 입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또 서두로 떠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이태원 피해자 보상법인가요? 무슨 법? 이태원법이라고. 네네네. 이태원 뭐 그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내가 원하지 않아서 국가의 의무로 인해서 군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다가 임무 수행하다가 다쳤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데 이태원 쪽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좀 의견을 또 우리 제보자 분께서 최병장께서 그 말씀하시고 또 봤는데 좀 비교를 한번 또 준비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그쵸. 이거 이제 우리가 법률의 명칭이 여기서 답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법률의 명칭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희생자는 있었죠. 그때 네. 희생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9명하고 부상자가 196명인가 있었단 말이에요. 끔찍한 사건이죠. 네,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도 이 법률을 따져보다가 희생자가 아니라 피해자더라고요. 그럼 피해자하고 과연 최예비역 병장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예비역 병력은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아니죠. 직접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이 법률에 따르면 희생자죠. 부상자니까. 네. 희생자에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도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부상자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희생자도 아니고 피해자에 관한 법률이에요. 피해자 범위가 넓은 거죠. 피해자의 범위가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법의 모든 국민.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죠. 그 희생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삼촌의 혈족. 희생자의 배우자의 모든 친척들 다.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그리고 그때 구조를 했던 사람들의 직계 좀비속까지 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항에 뭐가 있냐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모든 국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TV를 보다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래서 그게 나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면 이 사람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으로 한정을 해버린 거예요. 피해자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네요. 네. 근데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최예비역 병장님은 보험병원하고 위탁병원 50% 진료밖에 못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의료 지원, 질병, 부상, 후유증 및 간병 및 보장구 소요 비용에 대한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비용까지도 실비로 다 지원해주고요. 실비로요? 네. 우리처럼 보험병원 보내주는 게 네. 우리는 지정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실비로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고 취업 지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고용은 광범위하게 취업하고 고용을 다 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학교 비용도 대줄 거고 그 다음에 취업시켜달라고 하면 취업도 시켜주겠죠. 국가에서. 취업에 대한 특별 전형을 만든다. 네, 이런 것도 다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지원으로 뭐 추모제, 무슨 뭐 재단 설치, 그 다음에 공동체 복합시설이라고 해서 이 피해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설 안에서 뭐 심리상담에 관련된 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희생자를 위한 행사를 할 때 그럼 건물까지도 다 질 수 있게끔 다 만드는 거예요. 재단 센터처럼. 그렇죠. 재단 센터처럼. 네. 그러면 이게 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그거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여기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이 지금 뭐 98억 빼놓고도 이것만 해도 몇백억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에서 1000억은 그냥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군은 왜 의료 지원 같은 경우가 실비로 지원하면 좋은데 왜 저 맨날 보험병원으로만 해주니까 우리 주변에 보험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병원 또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서 또 위탁병원 또 어떻게 알아봐야 되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탄이면은 보험병원이 없습니다. 그죠? 보험병원을 가려면 둔촌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중앙보건병원. 누가 그렇게 가냐고요. 그쵸. 자기 실비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한마디로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를 개인 보험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 그쵸. 그게 문제인 근데 이제 다들 요즘엔 개인 보험들이 있으니까 거예요. 네. 또 다들 그냥 쉬쉬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네. 만약에 개인 보험이라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재앙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최병장님 같이 예를 들어 국가에서 받는 보상도 못 받고 군에서 보상도 하나도 없고 이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만 명 될 것 같은데. 그쵸. 역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6만 5천 명? 6만 5천 명. 네. 왜 그러냐면 보훈에 보면 보훈을 신청했다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카운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6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보훈 신청 안 하신 분도 많을 거란 말이죠. 안내를 안 해서. 제가 보기에 약 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장님 같은 분들이.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병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등급을 산업재해보상법처럼 등급을 넓혀서 좁게 보상하는 거에서 넓게 보상해주자.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넓게 금액을 다양하게 내는데 그렇죠. 적은 금액이라. 적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지금 의료비에 계속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의료 지원이라도 해주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군인법에 옛날에는 5년 이상 근무하거나 10년 이상 근무에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제대군인법상. 근데 올해 24년도 1월에 의무복무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의료 지원을 하게끔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넣어놨는데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똑같이 보험병원 50%만. 보험금 50%로 의미 없는 거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 정부나 예를 들어 보훈처나 이런 분들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보상해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최병장님 같은 분들이 10만 명이 들끓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병장님 같은 경우는 저 팔에 등 상처가 났지만 또 다른 데도 상처가 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급 됐든 다리 됐든 정강이가 됐든 뭐 그런 분들은 반바지를 입기 불편할 거고 뭐 수만 가지가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만 가지죠. 그건 같이. 또 이런 우리 최병장 같은 분들은 전역을 하고 나서 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보상도 안 해줬다, 나의 다친 건 해주지도 않았다. 그 일단 첫 번째로 좀 약간 간부들에 대한 배신감도 생기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네, 뭐 사실 군 전체가 되게 나라 전체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뭐 다쳤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쵸.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 간부들의 좀 안내는 좀 어땠나요? 사실 공상 서류 받는 것도 제가 직접 요청해서 받은 거고 뭐 따로 뭐 간부들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군에서 이거는 다 전담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것 전부 다 제대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내가 전혀 없었죠. 네. 다치고 나서 어떠한 안내나 뭐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너 다쳤으니까 병원비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런 일체의 안내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나요? 네. 다쳤어요? 너 병원 가? 예, 병원 갔다 왔어요. 그 뒤로 찾아와서 너 병원 갔다 온 거 뭐 이렇게 할 거고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뭐 있고 이런 일체 얘기로는 들은 것도 없나요? 네. 지금 이제 공상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요청해서 공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전술훈련 때 다친 거거든요. 아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네, 제가 처리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서야 간부가 나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가 일단 신청했으니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훈련 나와서 공놀이 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래요. 근데 당연히 공상이잖아요. 네, 당연히 공상이에요. 당연히 공상인데 직업부대 본인도 다쳤으면 공상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본인도 공상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부대원이 다쳤는데 공상 처리를 병이 요청을 했다고요? 얼마 전에 모 중대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병사는 공상 신청 안 하는 거야. 왜요? 대놓고. 왜요? 간부만 하는 거야. 이런 중대장도 있어요. 모 중대장이. 그래서 제가 왜요? 환장할 뻔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가만히 좀 해보면 안 쫓겨 걔는. 병사가 다쳐가지고 중대장님 저 발병경위서 통해서 의료자료 다 보내드릴 테니까 공상 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간부한테 물어봤는데 병사는 공상 처리하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병사는 대상자가 아니라 너는 의무복무자이기 때문에 공상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 중대장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죠. 그냥 공상 자체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친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평균 수준 아닐까요?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 그러니까 공상을 생각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네. 제가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네, 알아보겠다고. 우리 알아봐서 먼저 와서 넌 훈련 때 다친 거고 너는 공상 처리가 될 거야. 공상 처리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근데 너가 어디가 다쳐서 뭐 계속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있다라는 건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있어요. 국방관리 훈령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군 병원장 및 군 부대장은 이 진료 및 공상에 대해서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안내를 해야 된다. 국방관리 법령이 나오잖아요. 네.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네, 나옵니다. 여기 이제 전공상 심사 이거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수술받아 공상 처리를 희망한다. 본인이 희망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공상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교육훈련 중에 다친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직무 부상으로 처리를 했어요. 원래 뭘로 해야 됩니까? 원래는 훈련 중 다친 걸로 해줘야죠. 아 지금 한 거는 일반 그냥 그쵸. 그냥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하다 다친 거예요. 이 친구는. 심사 결과지가. 그럼 훈련 직무 부상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그쵸. 아, 교육훈련 중 부상으로 해줘야죠. 교육훈련 중 부상. 네. 그래야지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애초에 여기서는 교육훈련이라고 본인들이 써놨잖아요. 본인은 이거 안 써놨는데 써봐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이거를 심사를 육군본부에서 하는데 육군본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러니까 특전사 인원들이 전부 다 국가유공자가 안 되고 보훈보상 대상자가 된다.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 업로드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있어요.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이나. 707 영상 때. 그때 욕 많이 먹었잖아요. 2-3-2- 이거에다. 네, 정신없다고. 그거 정신없다고 했다. 네. 똑같아요 지금. 일반 직무를 했어요. 교육훈련인데. 근데 또 우리 대상자는 모르니까 그런 거보다 했죠. 그렇죠. 모르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아니 교육훈련 중에 다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훈련 중인데 내용은 일반 직무 중 부상으로 처리가 여기 써 있어요. 2-3-1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훈련 직무 중 부상이에요. 어디 써 있는 거죠 여기? 2-3- 여기 공상자 기준표에 2-3-1은 딱 정확히 이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본인 공상표에 저기 일반 직무 부상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2-3-1로 찍혀 있어요. 근데 2-3-1을 안 찾아보셨죠? 모르죠. 네, 모르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저도 그쵸. 기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아니 이게 총 메고 방탄 메고 방독면까지 하고 훈련 중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2-3-1로 이렇게 표시하니까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직무표 부상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방금 말하시면 2-3-1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2-3-1은 보상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니요. 보훈보상 때 이제 이렇게- 국가유공자가 안 된다는 거죠. 헷갈려. 그러면 헬멧 이거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대에서 앞에는 훈련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뒤에다가 훈련 중 부상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다가 자기들 잘 모르니까 일반 직무 부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보고 몰랐죠. 네. 이게 전문가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직무로 나왔잖아요. 2-3-1. 이제 보니까 마지막 줄에 2-3-1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2-3-1은 봤죠? 네. 그러면 그냥 훈련 중이 아니라 일반 평상시에 직무. 다친 걸로. 네. 그러니까 훈련 중이어도 훈련에 행위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고 훈련 중에도 그냥 걸어다니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훈련하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걸어다니 다치면 일반 직무 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훈련 중에 이마다 다친 거면 훈련 중 부상이 되는 건데 그걸 정확히 표기하지 않은 거죠 부대에서. 그래서 본인은 몰랐으니까 이거를 놓친 그쵸. 거고. 놓치신 거예요. 전문가가 보니까 이것도 잘못됐다. 요거를 왜 따지냐? 여기서 말씀드렸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육훈련 중 부상이냐, 일반 직무 부상이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아까 민간진료비는 영원이라는 건 우리가 다 얘기했었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군에서 보상하는 장애보상금은 아까 지금 등급 미달이었고, 국가유공자도 지금 등급이 미달이에요. 여기는 요걸 골절로만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뭐 골절이니까 그쵸. 골절은 붙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거기까지도 제가 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다친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내가 뭐 이것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군에 가지 않았으면 저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 안 갔으면 안 생겼죠. 그리고 최소한 뭐 우리가 저것 때문에 평생을 내가 뭐 한 달에 얼마씩 연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걸로 수술했으면 수술 이후에도 당연히 이거 흉터가 생기면 흉터를 지울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치료비는 지원이 돼야 되죠. 최소한 치료비는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핀 제거도 핀이 있을 때 불편해요. 저 핀 끼고 저도 살아봤는데 이물감이 계속 느껴져요 팔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핀을 빼야 되거든요. 왜 근육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핀을 당연히 빼야 된다면 핀 제거 비용 당연히 군에서 군인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저 흉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것도 당연히 그것까지도 우리 고민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만약 그럼 현역 군인으로 현역으로 남아있다면 되는 건가요? 현역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없죠. 현역 군인들도 똑같이
똑같이? 군병원 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핀 빼러 군병원 간 거? 네, 공짜죠. 군병원에서도 지워줍니까 흉터? 네, 힘도 없어요. 그건 또 없습니까? 네, 없죠. 다행히 남자니까 그나마 조금. 하지만 만약에 여분들이 그 여성이 만약에 그런 흉터가 있으면 그 여성들도 그렇지 않지 심하지 않습니까? 뭐 남녀를 다 또 남자는 안 중요한 네네. 얘기지만 걔네들도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형 비용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근데 미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용은 아닌데 이걸 갖다가 흉터 제거를 해서 자세한 흉터 제거를 한다고 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가장 이제 핵심은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최소한의 보상, 이 문제점을 지금 논의해야 될 때예요. 누군가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태원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최예비역 병장님이 전역한 날짜가 2020년, 22년 10월 며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일이면 29일인가 딱 그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역하고 나와서 나는 아파서 힘들어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너무 많은 지원들이 나오니까 나는 내 돈 다 들어가는데 나는 군대 가다 다쳤는데 이런 거죠. 희생의 경중은 따질 수 없죠. 그쵸.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임무 수행 중에 벌어진 부상과 이태원이라는 곳을 방문해서 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목적성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안 가면 그만인 거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가를 지키는 그 젊은이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은 아픈데 희생에 대한 무게를 진짜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맞죠. 그죠. 사실은 희생에 대한 무게가 당연히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저는 솔직히 제가 욕을 먹더라도 희생에 대한 무게를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최 병장님 같은 분들이 1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희생을 그냥 모른 체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최 병장님이 안내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년에 이렇게 안내를 못 받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군병원에 입원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하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군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병원이 약 18,000명 정도 돼요, 1년에. 근데 민간병원 가서 수술하는 인원이 한 3만 명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병원 가면 요즘 바뀌어서 군병원에서는 안내를 해줘요. 딱 장애보상금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뭘 받을 수 있고 아예 딱 A4지 한 장이나 두 장짜리를 해서 안내를 해줘요. 근데 최 병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 수술하고 만기 전역했다. 그럼 그 인원들은 아예 안내를 못 받고 그냥 전역하는 거예요. 전역하고 안내를 안 해줘도 그냥 다들 누가 안내해 주는구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3만 명이 그냥 군에 다쳤으니까 나는 뭐 보상 받나? 못 받나? 이런 것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우리 군에서는 부대장에게 책임을 주는 건 좀 그렇네요. 부대장이 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부대장이 뭐 맞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대대에서 이런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대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인정작군이 다 있기 때문에 인사 업무에 이 업무를 추가시킨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인사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뭘 해야 되냐면 공상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내를 해주기 아주 간단하죠. 문구 하나 만들어 다른 놨다가, 행정은 없애고 이런 걸 줄여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구나 A4 한 장 만들어 놨다가 카톡으로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너 이런 거 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핸드폰도 쓰니까. 그렇죠. 핸드폰 쓰니까 핸드폰으로 안내만 해줬어도 최 병장님도 다 알고 있었겠죠. 인사과장이 따로 불러서 따로 얘기하는 거 전혀 없었나요? 네. 아마 그보다도 그냥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뭐 이게 최 병장님을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지에서 오는 그런 실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100%. 네. 그러니까 간부들이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 안내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태원하고 비교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그러냐라고 저한테 이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상자가 1,000만 원을 국가에서 보상해줬다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도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군에서 사망한 부모님들이나 군에서 다친 부모님들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쵸. 저것도 저렇게 주는데 왜 우리 아들 다치고 뭐 했는데 나 한번 보상도 안 해주는데 나라가 뭐 다 같이 뭉쳐서 저렇게 우리도 한번 뭐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뗐으면 되는 거냐, 엄마들끼리 모여서 장병들끼리 모여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뭐 시위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거냐, 국가적으로 뭔가 큰 뉴스를 만들어야만 보상을 해주는 거냐. 대부분 다 각 개인이잖아요, 다치는 사람들은.
다치는 사람들이 연대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쵸. 다친 군인들이 상위 군들끼리 모여서 연대할 일도 없고 기껏해야 대대에 한 명, 뭐 대대에 한두 명 있는 그 인원들이 모여서 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각자의 다 나는 괜찮아, 나는 보험 잘 돼 있어서 다 밖에 가도 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각계격파죠. 각계격파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그나마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캐팅 김상호가 이렇게 알리려고 하니까 그나마 많이 알려지는 거지. 이거 누군가 알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려져서 지금 한 10만 명 있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에 나도 있는데 하고 또 연락 오실 분이 있어요. 나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수두룩하게 연락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국가가 이제 나서서 뭔가 해줘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지 최 병장님도 조금이나마 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비록 저는 뭐 그 혜택에도 받지 못하고 앞으로 뭐 나올 것도 없지만 제 뒤에 또 다치는 군 장병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최소한의 보상이나 뭐 병원비 지원 같은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최 병장님 얘기를 딱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험병원 갈 수 있는 거요? 그쵸. 그거라도 해야죠.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고 해서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제가 우편으로 접수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줘야죠. 우리도 선배인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해주시는 걸로.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보훈행정사 우리 또 안종민 행정사님과 함께 또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최 병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한번 더 행정사님과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